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박석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또한 마찬가지로 요 근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뭐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책을 쓴 출판사에서 이제 특강 요청이 와요. 그래서 특강을 하다 보면은 아직도 서울에는 반값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지역과 또 방법이 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불과 1억 원에서 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죠. 그만큼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서울의 주요 우리가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하면은 강남 그리고 마용성 지역 이런 주변으로도 아직도 반값으로 이렇게 8년간 7년간 줄기차게 아파트 값이 올라왔지만은 반값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제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그 방법이 어느새 내 방법으로 숙지가 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요 근래 뜨거운 이슈 바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집중 분석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이 뭔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역세권 개발 여기에는 재개발에는 공공이 있고 그리고 또 민간 재개발이 있겠죠. 바로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분석해드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역세권 개발 여기까지 이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노력 이것이 세미나의 주 목표가 되겠는데요. 언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지?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에 거평타운 몇 층? 2층. 거평타운 2층. 그럼 전화는 어떻게 되죠? 네. 02-2638-3956번 02-2638-3956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화하는 순간 내 집 마련을 반값으로 할 수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의 반값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1:1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리죠. 저희 팀에는요. 경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상가, 토지, 또 세금에 관련된 부동산 관련 세법 전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부동산의 어떤 것이라도 즉답 바로 즉시 질문을 하면은 바로 즉답이 나올 만큼 높은 개별 상담의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개발은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2020년 5월 6일 날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나와서 2020년 9월 21일 바로 발표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공재개발이 있고 현재 1차 8곳, 2차 16곳 합계 24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과 2021년 바로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바로 3080 플러스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이것은 언제?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것이죠. 여기에는 공공주도가 핵심입니다. 공공주도. 여기는 바로 조합이라든가 민간의 설 자리를 가능한 한 배제를 하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법을 이제
만들겠는데 여기에는 역세권, 준공업, 저축노후 이런 지역들이 저축노후는 빌라 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이상이 되는 큰 규모죠. 왜 5천 이상이고 1만 이상이잖아요. 여기는 소규모예요.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고 여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준공업, 노후주거 있지만은 여기는 규모가 작은 규모죠. 여기는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작은 규모가 되겠고요. 그러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말이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역세권 중심으로 준공업 중심으로 저축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곳에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바로 공공이 주도를 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 여기에는 기존에 또 요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 직접 시행이에요. 공공이 예를 들면 재개발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직접 본인이 주도가 돼서 사업을 하겠다. 여기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되겠는데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공공택지 신규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다음 장에 보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일정 부분 뭐예요? 공공이 주도를 한다는 것이 바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도시재생과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 지정이 아까 네 번째였죠. 거기에는 주택 공급을 3만 호를 공급하고 여기는 26만 3천 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는 목표가 되겠죠. 주택 공급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급 목표. 그것도 뭐다? 공급 목표. 그러면 이것은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 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택지 신규 지정은요. 수도권역은 바로 서울의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이 이렇게 줄기차게 오르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것은 바로 서울 어디예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만약에 어느 정도 주택값이 잡혔다 그러면 지방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요. 자, 사업의 방향은 제한적 토지 수용 방식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한마디로 뺏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방법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공공 재개발 사업은 그러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여기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돼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도시 규제 완화. 뭐예요? 용도 지역 상향. 이게 뭐예요? 바로 2종이나 3종 준주거로 올라가게 되죠. 종 상향이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상향. 그리고 용적률이 상향.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몇 프로까지? 300%까지. 그리고 기부 체납도 완화를 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두 번째, 너희 돈 없어? 돈 지원해 줄게. 돈. 사업비 융자. 요거 사업비를 연리 1.5% 정말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이 집이 없어? 그래. 그러면 이 집이도 꿔줄게. 자, 기반시설 국비 지원.
보니까 기반 시설을 갖출 돈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것도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어. 봤더니 사업성이 나오지가 않아.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관리처분시의 분담금을 확정해. 자, 너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정도면 추가 분담금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거 확보할 수 없어? 그러면 이것을 확정을 지어줄게. 불안해하지 마. 분담금을 확정시켜 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서 자, 요 근래에 보면 차익이 로또라 그러죠. 바로 일반 청약을 통해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 그럽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이 크니까 분양가 상한제 없으면은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니까 그 수익은 어디로 가요? 조합부로 가게 되니까 이거예요. 수지가 어떻게 돼요? 수지가 개선이 된다. 그래서 사업성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사업 진행에 네 번째, 신속한 인허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그래서 10년이 걸리던 것이 5년 정도로 단축이 되는데 수권, 바로 통합심의를 하는 거죠. 수권소위에서 통합심의를 하게 되니까 통합심의를 하니까 두 단계에 걸치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게 되고 또 구청에서 하던 심의, 서울시에서 하던 심의를 통합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두 단계가 하나로 줄어드니까 반으로 단축이 되니까 시간 단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획기적인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메리트죠.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공공재개발은 어떻다? 바로 2020년 몇 월 며칠 9월 21일자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장점을 한번 보죠.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장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가 상향이 돼요. 종상향. 종상향은 무슨 말이에요? 2종이나 3종인 경우는 이것이 준주거까지 만약에 된다. 준주거가 되면은 최대 500%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2종, 3종이 서울시의 경우는 200%, 250%인데 서울시의 경우 이것이 400 내지 5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지죠. 용적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용적률이 현재 2종 같은 경우는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2종이 200%고 3종이 250%죠. 이것을 어떻게 300% 내지 360%까지도 올려주겠다. 물론 올라간 것의 절반은 뭐예요? 기부채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져. 신속한 인허가를 간소화해서 통합심의를 통해서 이제 10년 걸리던 것을 5년 정도로 단축시켜 주겠다. 통합심의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안 하겠다. 그러면 사업성 수익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저금리 융자, 돈 없으니까 너희들 저리로 1.5% 심지어는 1.2%까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이만큼 저리로 융자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좋은 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장점만 있나요?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단점을 살펴보면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시세 차익. 자, 여기 재개발 지구가 진행이 되는 곳에 내가 미리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앞으로 아파트로 진행이 될 때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하지 마. 여기에 페널티를 주겠다. 아예 그 이후 예를 들면 공모일 이후로 들어오면 아예 입주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설사 거기 나중에 합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실수요자일지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실거래가에 준하는 실거래가 수준의 분양가를 적용을 하겠다. 실거래가의 수준의 분양가를 적용했다. 이러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를 좋아하겠어요? 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상 당연히 내가 깔고 있는 자산 가치가 증대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심리입니다. 아, 나는 공적인 입장에서 내 집 안 올라도 좋아. 이런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만큼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런 제도 자체가 너무 공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민간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는 겁니다. 훼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업성에 있어서의 어떤 속도의 상당 부분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또 상승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있지 않죠.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세 차이 여기서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로 하겠다 그래서 공공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보존 등기가 나 있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 기준 이전에 전부 완성이 되라. 그럼 그 후에 집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주권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런 공공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이 투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페널티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받아라.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만 이런 것들을 투자의 기회를 입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주변 지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조합원들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을 찬성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런 그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을 때 그러한 실제적인 가치의 하락을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두 번째 단점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것이 네 번째죠.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부동산 값의 상승에 의해서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저러한 혜택들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사업을 끌어가고 공공이 가능한 한 주도를 해서 이 사업을 끌어가지만은 만약에 주택값이 이제 안정화됐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과연 그때도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말씀대로 그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대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이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끝까지 과연 장담할 수가 없고요. 또 다섯 번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없다고 했지만 주택보증공사에 간접적으로 어쨌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간접적인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택보증공사에서 여기서 얼마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분양가를 얼마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걸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보증을 해주지 않으니까.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은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마음대로 또 사업 추진 과정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을 예를 들면은 그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 민간과 공공이 협업을 하든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이 주도를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공공 주도가 되든 아니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든 사실은 칼자루는 어디가 쥐고 있어요? 칼자루는 바로 공공이 쥐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추진 과정에서 안 되면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또 여러 가지의 주민들을 조합원들을 위한 정말 좋은 어떤 그 커뮤니티 이런 것도 원할 수 있지만 그거 돈 들어가니까 안 돼. 여기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안 그래도 그것까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전부 잘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완성됐을 때 아파트 값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바로 여섯 번째 미분양이 발생했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공공이 아니면 공동으로 내지는 공공이 주도가 돼서 열심히 달려와서 했는데 경기 변동이 생겨버린 거야. 이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경기 변동이 생겨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분담금이 아무래도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담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미분양이 되면은 그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안아야 돼요? 바로 조합원들이 안아가야 되는데 이 조합원들이 안아갈 때 분담금 증가에 대한 대책 없자. 분담금을 확정시켜 준다고 해놓고는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없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빠른 사업 추진은 어때요? 결국은 뭐예요? 보상금.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공공은 아마도 몸이 달아서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보상금은 당연히 높아지고 그리고 고분양가를 보상금이 높아지는 것은 뭐예요? 고분양가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즉 이거는 원가 상승의 요인이죠. 원가 상승의 요인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수익은 결국은 조합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많다. 네, 이 부동산이 줄기차게 오르고 또 끝간데 없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이렇게 높은 상승을 구가하고 있지만은요,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를 내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택값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요인, 서울의 경우여요. 그렇다면은 내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잠자고 있는 시장을 두드려서 그 시장을 깨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반값으로 내 집 마련, 반값으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아직도 열려 있다. 그러한 방법들은요, 바로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의 성공 반드시 얻으시고 또 바로 반값 아파트 성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